그래서 이게 평가원 이게 브리핑인데 어머니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 때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은 수능이 쉬웠구나가 아니라 작년 수능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맞기 어려운 시험입니다. 자꾸 얘기해. 그러니까 확동 선택 말고 미적분 선택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가형 시절에 뭐 시험 어렵다는 얘기 많이 좀 들으셨잖아요. 가형 시절 맨 마지막 시험이 100점자가 제 기억으로는 850명 수준이었는데 작년 수능은 만점자가 780명 수준이라서 가형 시절보다 100점이 더 안 나왔습니다. 작년에. 예. 미적분 선택자가. 예. 이렇게 돼가지고 예,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작년보다 이게 조금 더 문제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압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구조 자체가. 예. 그래서 여기는 그런 학생이 없으시겠지만 이번 점수가 80점도 안 된다. 그러면 이건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평가원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개념을 내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이제 스킬 먹히는 문제 안 냅니다. 이 자체가. 이게 그 평가원에서 지금 제일 1순위예요. 스킬 먹히는 거 좀 안 내고 그래서 개념 묻는 문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스킬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냐면 5개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걸 어떤 특정한 상황 때만 딱 쓸 수 있는 건데 그 상황 벗어나면 못 쓰잖아요. 벗어나도 막 쓴다는 거죠. 구조 자체가. 그래서 5개념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5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해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, 자제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없겠지만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애들이 자꾸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. 뭐 실수했다고 뭐 이런 거짓말 자꾸 하는데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이건 알겠죠? 예, 스킬 먹히는 건 문제는 절대 안 내고 이게 뭐냐면 계산이 긴 문제 안 낸다는 거예요. 계산. 그러니까 계산이 길어야지 실수를 하죠, 애들이.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죠, 다 거짓말.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, 사모님들이. 어머니들이 다 착하시니까 이제 갔다 와서 이런 거죠. 뭐 몇 번은 뭐 다 풀었는데 끝에 가서 무슨 뭐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뭐 분수를 뭐 안 했다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제는 뭐 다 했는데 문제를 거꾸로 봤다니 막 이런 얘기 자꾸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극소수 학생들한테 예, 그러니까 뭐 좀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이번 시험이 약간 좀 평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긴 문제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설명 가셔가지고 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다 거짓말입니다. 대부분. 예. 이건 그냥 평가원에서 발표해요. 평가원에서. 그러니까 강사님이 어떤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대치동에서는 거의 기출문제 갖고 수업할 학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 기출문제 잘 알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그 처음에 표지 보여드렸죠. 그래서 이게 저희 반 학생이 이거 좀 약간 흐릿한데 좀 잘 봐도 이게 저희 반 이제 어제 현장에서 본 학생 현장 답안지 캡처한 사진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15번 이렇게 보시면요. 이게 보면은 이게 끝인데 풀이가 길지 않죠. 몇 줄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. 개념을 딱 정확히 읽으면 풀이가 몇 줄 안 돼요, 이거.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뭐 이번에 좀 가가지고 뭐 좀 다 잘 보셨겠지만 우리 애들이 2학년 때나 이럴 때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시면 3학년 가시게 되면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학생처럼 반드시 평상시 모든 문제를 정돈해서 푸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. 정돈해서. 이게 그러니까 보통 좀 수학이 약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시험 시간을 다 퍼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냐는 거예요. 이 학생 이제 어제 시험 보는 학생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이 학생은 작년 수능 96점이고 이번 시험은 100점입니다. 이렇게 됐는데 미적분 선택자고 보시면 이게 아까 15번부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. 15번 풀이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보면 글씨 몇 줄 안 되죠, 그죠 자체가. 그러니까 이런 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. 이게 지금 21번입니다. 21번도 보시면 몇 줄 안 됩니다, 구조 자체가. 구조 자체가. 안 되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문제가 22번인데 2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엑스표 돼 있죠. 풀었는데 못 푼 거예요. 풀었는데 못 풀어가지고 패스하고 넘어가서
미적분 30번까지 다 풀고 와서 다시 풀어서 맞은 겁니다. 구조 자체가. 그래서 22번이 지금 이제 지금 뭐 어머니도 아시게 보면 설명에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이번 평가를 봤는데 평가 문제를 속된 말로 좀 까는 해설이 있잖아요. 그냥 그 분께서 평가 문제를 자기는 못 푼다고 고해성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. 어머니도 잘 생각해보세요. 이게 국가에서 내는 진짜 이게 군사에 대한 이런 시험에서 22번, 30번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런 거를 막 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평가원 모르고 그냥 막 씹으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2번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확통이 나왔다는 거예요. 확통이. 지금 뭐 커뮤니티 이렇게 보시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을 텐데 22번을 어떻게 푸는지 아예 모른다고 자기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자체. 아니 확통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상위권 학생 중에 96점 받은 학생 중에 이제 22번만 틀어서 96점 받은 학생들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막 평가원을 원망해요. 아, 왜, 평가는 왜 하필 이런 거 내가지고 우리 애가 틀리게 만들었고, 그리고 뭐 이제 어제 무슨 뭐 인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총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. 그럼 22번 전부 다 평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슨 도론변이 사생아 취급을 합니다. 그러니까, 그죠? 그러니까 6평 때 그냥 이렇게 잘못 낸 문제. 어차피 그리고 수능 때 가면은 다시 뭐 지수로그 함수로 회귀한다든지 뭐 이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 6평 때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처음 나왔어요. 처음. 그래서 그때 나오고 9평 때도 또 지수로그 함수 나오고 수능 때도 지수로그 함수 나왔습니다. 그래서 6평이라는 시험 자체는 자제분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수능의 어떤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분석을 정확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, 자체가. 근데 이걸 했는데, 무슨 이게 무슨 확통이니 뭐니, 뭐, 그러니까 아예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체를, 좀 메모 가능하시면 좀, 이거 자체를 이거를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데, 그 점화식을 만드는 생각을 다,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, 그 22번하고 이번 수능에서, 이번 6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2번, 28번인데, 해설 강의를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들었는데,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푸는 해설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 없고,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 못하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신유형이 나올 때는 처음에 반드시 구조를 약간 단순하게 줍니다. 왜냐하면 신유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나 방향성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지럽게 내게 되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되는데 구조가 심플한 걸 이용해가지고 돌아가서 푼 거예요. 돌아가서 확통으로 이상하게 풀고 나서 자기 확통으로 풀고 나서 잘못 풀었다는 거 아니라 평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. 왜 이런 게 되냐. 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구조 자체.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 학생이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. 이번 6평 어땠니? 했을 때 이 학생의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. 문제 자체.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보통 해석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좀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자체가 수능 때 연결돼서 나왔을 때 반드시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자, 보시면 22번 처음에 못 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하고 이게 이제 미적분 28번이고요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미적분 28번이고 미적분 29번이고 미적분 30번입니다. 시험장에서 풀이에요. 그래서 미적분 30번이 예전 30번보다 호흡이 좀 짧아가지고 30번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랑 비교하면은 공통에서 21번이 작년 수능보다 쉬웠습니다. 근데 원래 작년 수능이 21번이 역대 21번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. 21번 정답률 보통 10% 되는데 작년 21번은 2% 3%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이 어려웠던 거고 30번이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. 지금 6월, 9월 이렇게 수능까지 갔을 때 아이들의 학습 상태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난이도가 6월보다 9월이 좀 올라가고 9월보다 수능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?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6월이 좀 확 어려웠다가 9월 때 확 내려갔다가 수능 때 다시 확 올라가고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지금이 제가 보기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 자체가 잘 보신 분은
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고, 근데 좀 약간 못 보신 분들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개념 문제입니다. 개념 문제고, 28번이 부끄러운 얘기인데,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. 몰랐었는데, 어제 밤에 평가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, 그거 보고, 아, 이게 그거구나. 그래서 이게 충격과 공포의 경악스러움입니다. 그래서 이게 28번을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평가원 보도자료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,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제분들을 이 문제를 반드시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풀 수 있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지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해설 강의를 한 10개 가까이 했는데 당연히 지금 시중에 있는 풀이가 28번은 매개변수 미분법 풀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. 아까 22번하고 28번은 평가원에서 나온 보도자료하고 맞는 풀이가 없어요. 지금 구조 자체가. 그만큼 이 문제가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구조 자체가. 학생은 당연히 하기 쉽지 않겠죠. 다만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상위권 입장에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안 쓰고 돌아서 계산해도 한 바닥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니까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구조 자체. 그렇지만 수능에 갔을 때는 이 함수가 좀 단순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평가원 문제가 처음에 신유형이 나왔을 때는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함수가 좀 단순해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안 쓰더라도 맞출 수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게 다음에 진화돼서 나올 때는 출제 의도대로 보지 못하면 못 풀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좀 반드시 좀 봐두시고 이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100점은 100점인데 현장에서 28번하고 이 학생도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못 푼 겁니다. 이 풀이 자체가. 그래서 28번하고 22번은 이 학생도 출제 의도대로 풀지 못한 거예요. 구조 자체가.